여러분, 오늘 주제는 미국의 비트코인 100만 개 매집 법안이에요. 가격이 폭등할 텐데 왜 공개선언으로 스스로 더 비싸게 사야 할 상황을 만들까요? 이 법안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비트코인 액트예요. 5년 동안 매년 20만 비트코인씩 총 100만 개를 구매해서 전략 비트코인 리저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와, 100만 개라니 엄청난 양이네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채굴됐어요? 네. 2026년 2월 기준으로 약 1998만 개가 이미 채굴됐어요. 전체의 95% 이상이죠. 연간 신규 공급은 2024 반감기 이후 약 16만 개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신규 공급이 16만 개인데 매년 20만 개 사겠다고요? 그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겠네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정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입 선언하면 시장에 수요 압력이 생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3월 행정명령 이후 가격 변동성이 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미국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으로만 보는데 공개 선언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로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오해예요. 단순 매집이라면 비공개로 조용히 사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공개하면 장기 보유자 비율이 70% 이상이고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이 더 커집니다. 장기 보유자 비율이 70% 이상이라니.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팔지 않고 오래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전체의 70% 이상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선언이 가격을 급등시키는 거죠. 예, 이해했어요. 그럼 왜 이런 공격적인 법안을 냈을까요? 정말 100만 개 사는 게 목적인가 싶네요. 수급상으로는 계산이 잘 맞지 않아요. 신규 공급보다 많이 사겠다고 하니 가격 상승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 구매가 아닌 더 큰 전략적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적 신호라니. 흥미로워요. 요약하자면 공개 매집 선언으로 가격 폭등을 자초하는데 그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집 전략으로만 보지만 공개 자체가 시장을 흔드는 이유를 간과합니다. 이 법안의 수급 구조를 자세히 보면 정말 계산이 안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수급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왜 이런 접근을 택했을까요? 기대돼요. 수급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정부가 연간 20만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선언하면 신규 공급량인 약 16만 4천 개를 초과하죠. 이게 시장 가격에 어떤 압력을 줄까요? 신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를 텐데요. 정부 입장에선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그 점이에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인데 지금 약 1,999만 개가 채굴됐어요. 전체 95.2% 정도죠. 남은 101만 개 중 대부분이 장기 보유자 손에 있어요. 장기 보유자가 많다는 건 팔려는 사람이 적다는 뜻인가 봐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요? 거래소 보유량은 기관 투자자들이 사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여기에 ETF 승인 후 기관 수요가 더 늘었죠. 공개 매집 선언은 이런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가격 프리미엄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정부가 사면 가격이 안정될 거라 생각할 텐데 그게 오해야요? 네. 대표적인 오해예요. 정부 매집이 가격을 안정화시킬 거라 보지만 공개 선언으로 선제적 매수 심리가 생겨 가격이 먼저 폭등하죠. 매입 비용이 오히려 폭증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단순히 100만 개 사는 수량 싸움이 아닌가 봐요. 이 법안의 진짜 의도는 뭐일까요? 수급상으로는 계산이 잘 맞지 않아요. 연간 공급 초과에 시장 충격까지 더해지니 비효율적입니다. 이건 단순 수량 매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했어요. 요약하자면 공개 선언으로 가격 상승을 자초하는 구조라 매집 전략으로는 맞지 않네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심이 생겨요. 단순 매집이 아니라 다른 걸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럼 100만 비트코인이라는 숫자 너머로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자금 흐름을 봐야 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기대됩니다. 네. 100만 비트코인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미국 은퇴자산 규모를 보면 훨씬 더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은퇴자산이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GDP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금융자산만 48.1조 달러고 전체 권리 포함하면 52.1조 달러예요. 미국 명목 GDP는 2026년 IMF 추정으로 31.82조 달러 수준입니다. 은퇴자산이 GDP보다도 크네요. 그중 1%만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뭐냐면요. 52.1조 달러의 1%가 5,21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현재 미국 비트코인 ETF 전체 자산은 약 970억에서 1,000억 달러고요. ETF 전체가 1,000억 달러라니. 블랙록 IBIT는 얼마나 되죠? 블랙록 IBIT 단독으로 500억에서 700억 달러예요. 100만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으로 약 5천억 달러 규모인데 은퇴자산 1%가 그걸 상회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 비트코인을 최우선 변수로 보는 게 오해일 수 있겠네요. 이 거대 자금이 움직이면 훨씬 큰 파장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100만 비트코인 매집만 주목하지만 미국 전체 은퇴자산 규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자금 흐름이 발생하면 100만 개는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자금 흐름의 규모가 핵심인가 봐요. 그런데 이 돈들의 방향을 누가 결정할까요? 문제는 얼마를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순 수량 싸움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100만 비트코인보다 은퇴자산 1%인 5천억 달러 규모가 더 큰 변수고 그 뒤에 시스템 설계가 진짜 포인트네요. 맞아요. 이 스케일에서 보면 공개 선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흥미로워요. 그럼 이 거대한 자금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단순 수량이 아니라 어떤 인프라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비트코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탈중앙 자산이지만 실제 거래나 규칙은 미국 중심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어요. 탈중앙 자산이라면서요. 왜 미국 인프라가 지배적일까요?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사는 수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오해예요. 실제 영향력은 거래나 회계 채굴 같은 인프라를 장악하는 데 있어요. 그 인프라 장악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먼저 ETF 승인부터 봅시다. SEC가 승인하면서 중앙화된 거래가 촉진됐어요. 현재 미국 비트코인 ETF 총 자산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죠. SEC가 뭐예요? ETF 거래가 미국 규제 아래 있다는 거네요?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예요. ETF를 통해 기관들이 쉽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됐고 이게 전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파생상품 시장도 CME 중심이에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주로 거래하죠. 미국 금융 시스템에 통합된 형태입니다. 파생 상품이 뭐냐면요. 선물 거래처럼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거 맞죠? 그게 왜 중요해요? 이 시장이 크면 가격 형성에 미국이 주도권을 쥐게 돼요. 비트코인 가격의 기준이 미국 거래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흥미로워요. 거기에 기준은요? FASB가 비트코인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 허용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손익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돼 기관 투자를 촉진합니다. 공정가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전엔 비용으로만 봤는데
이제 시장 변동을 실시간 반영하니 은행이나 기업이 비트코인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채굴 쪽은 어때요? 미국 채굴 점유율이 약 37%예요. 파운드리 USA 같은 풀을 통해 해시레이트를 장악하고 에너지 인프라 5위를 점하고 있죠. 해시레이트가 채굴 힘인가 봐요. 미국이 37%면 꽤 크네요. 네. 채굴이 미국 중심으로 가면 네트워크 규칙도 미국 영향 아래 놓이게 돼요. 마지막으로 금융보험 산업은요? 미국 금융보험 산업은 연간 약 2.5조 달러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이 거대 산업이 비트코인 규칙을 정하면 탈중앙 자산도 미국 인프라에 고정됩니다. 2.5조 달러라니 GDP의 큰 부분이네요. 이 산업이 규칙을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거래 방식이나 세금 기준 같은 걸 미국식으로 표준화할 가능성이 크죠. 수량 매집보다 이런 인프라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매집 수량이 아니라 ETF나 채굴 회계 같은 인프라 장악이 핵심이란 거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수량에만 집중하지만 인프라를 보면 미국의 전략이 달라 보입니다. 그럼 이 인프라 장악의 신호탄이 전략 비축 법안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의미를 더 파보죠. 기대돼요. 네. 이 전략 비축 법안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재기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컥 신호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돈을 넣을 명분이 생깁니다. 기관 자금 유입 정당화인가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네. 이들 기관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정부가 먼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으면 투자 결정이 쉬워지죠.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 상승을 주목하지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가격 상승은 제도권에 비트코인이 편입되는 과정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핵심은 미국 중심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있어요. 우산물이라니. 쉽게 말하면 가격 오름은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법안 세부 내용은 어때요? 비트코인 액트에서는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신규 매입도 하면서 투명한 관리를 강조합니다. 재무부가 이를 전략 리저브로 관리하죠. 몰수된 비트코인이요. 범죄로 압수한 걸 리저브에 넣는다는 거예요? 네.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하니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시장에 안정 신호를 주기도 하죠. 글로벌하게 보면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까요? 미국의 선언은 글로벌 신호예요.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비트코인 리저브를 검토 중이니 다른 국가들도 추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가요. 미국이 선도하면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이 표준화될 수 있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52조 달러 규모 은퇴자산 흐름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미국이 확보할 수 있어요. 자금이 미국 인프라를 통해 움직이게 됩니다. 게이트키퍼라니. 문지기처럼 흐름을 통제한다는 거죠? 와, 수량 매집보다 훨씬 큰 그림이네요. 요약하자면 전략 비축은 정부 인정과 기관 유입, 글로벌 신호로 이어지며 가격 상승은 그 부수적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했어요. 결국 미국이 노리는 건 100만 비트코인 자체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패권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지어보죠. 이 법안이 금융 패권 전략이라면 비트코인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이 법안을 단순 매집으로 보면 비트코인 미래를 놓치게 돼요. 수량을 모으는 건 여러 국가가 할 수 있지만 인프라를 설계하는 건 미국만 가능하죠. 인프라 설계라니. 그게 비트코인 미래를 어떻게 바꾸나요? 이게 뭐냐면요. 100만 비트코인 모으는 데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경쟁할 수 있어요. 하지만 52조 달러 은퇴자산 흐름을 통제하는 건 미국 인프라 우위 때문입니다. ETF는 SEC 규제 아래 있고 파생상품은 CME 중심이에요. 맞아요. 채굴 37%의 FASB 회계 기준까지 미국이 장악했죠.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의 문지기 역할을 하겠네요. 네.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미국 중심 인프라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 자금이 본격 편입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더 깊이 통합돼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 간 매집 경쟁으로만 보는데 그게 오해인가 봐요. 대표적인 오해예요. 단순 수량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지만 진짜 승부처는 인프라 설계권입니다. 수량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인프라는 독점적이에요. 알겠어요. 미국 우위를 다시 요약해보면 ETF SEC, 파생 CME, 채굴 37%, 회계 FASB네요. 이게 비트코인 미래를 미국색으로 물들이는 거죠?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선 가격 상승을 즐기면서도 이런 인프라 변화를 주시해야 해요. 자금 흐름이 미국 인프라를 통해 가면 장기적으로 시장 규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격 오름은 좋지만 그게 숨은 변화가 더 크겠네요. 글로벌 표준화가 되면 다른 나라들은요? 법안을 통해 미국이 선도하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식 인프라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전체 생태계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워요. 요약하자면 100만 비트코인, 대 52조 달러 통제권, 그리고 인프라 독점 전략이 핵심이란 거네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법안을 매집 전략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금융 패권 전략으로 보시나요? 오늘 분석처럼 깊이 생각해보면 단순 매집이 아닌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가격 폭등 뒤에 숨은 미국의 야심을 주목하세요. 이 법안이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계속 지켜보죠. 여러분, 의견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